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주요 소식입니다. SK가스가 동부발전당진의 최종 주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동력 보트가 외목항에서 힘찬 출발을 하며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충장공 남이흔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남이흔 장군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하나가 돼 세계와 소통하는 다문화 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당진 일동 새마을 지도자 분여회에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당진시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남도가 이번 민선 6기에 도민 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동부제철 당진 공장이 한 달 전기요금 납부로 단전을 겨우 막았습니다. 충남도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안전 강화에 나섭니다. 2015년도 당진시의 재정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3탄의 인수 포기로 계속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부발전 당진. 이번에는 차순위 입찰자였던 SK가스에게 인수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SK가스가 동부발전 당진의 최종 주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도해드립니다. SK가스가 1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부발전 당진의 인수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SK가스 관계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인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동부발전 당지 본입찰 당시 3탄의 인수 가격이었던 2,700억 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입찰 당시 SK가스가 2,500억 원을 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금액이 다소 떨어진 것입니다. 동부발전 당지는 대기업이 1,200메가와트 규모의 사실상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를 소유할 수 있고 오는 2018년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대기업들이 탐내던 매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3탄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동부발전 당진 매각이 수포로 돌아가자 매각 주관사는 차순위 입찰자인 SK에게 인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양측 간 매각과 인수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전 3탄의 전례에 비춰볼 때 성전선로가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할 경우 실질적인 전력 생산은 당초 예정됐던 2018년보다 늦은 2021년부터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K가스가 동부발전 당진의 최종 주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무동력 보트가 외목항에서 힘찬 출발을 하며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김승진 선장의 이번 세계 일주는 재난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또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진 선장의 단독 무기양 무원조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 도전이 지난 18일 외목항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선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무기양 무원고로 7개월간의 대장정을 거쳐 이곳 외목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트가 외목항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어떤 항구도 들리지 않고 물적 인적 도움 없이 혼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요트에는 먹는 물과 생활용수 900리터와 그리고 301분의 식재료가 실렸습니다.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해 재난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선장은 요트 아라파니를 타고 외목마을을 출항해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사이판 해역과 뉴질랜드, 칠레 담단 케이프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인도네시아 자바 선북은 순다 해역을 거쳐 다시 외목항으로 42,000여 킬로미터를 항해합니다. 김 선장의 도전은 국내 처음이자 세계에선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가득 싣고 오늘 출항합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무기양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는 1969년 영국인 로빈 녹스 조스톤이 312일 만에 세계 처음 성공한 이래 일본인 호리에 케인치가 1974년과 2005년 두 차례 성공한 바 있습니다. JL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장공 남이흥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남이흥 장군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이 남이흥 장군은 우국 충정의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번에 열린 문화제에 대해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묘호란 당시 안주성에서 후금 군대와 맞서 싸우다 전사한 우국 충정의 표상 남이흥 장군을 기리는 제26회 남이흥 장군 문화제가 충장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남이흥 장군 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문화제는 충장공 남이흥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고 살신 이국 충의와 청렴의 정신을 되새겨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10월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 문화제는 기념식을 비롯해 전통무예 재연과 행렬, 학생 미술 실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국립전쟁기념관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던 남이흥 장군은 1576년 나주목사 남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가는 의령으로 자는 사오, 호는 성은입니다. 한편 남이흥 장군은 1627년 평안병마절도사 겸 영변부사로 재직 중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3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안주성에 쳐들어온 3만 6천여 명의 후금 군대와 맞서 싸우다 미리 준비한 화약상자에 불을 붙여 적군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꼭 필요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인데요.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관계부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내년부터 상위법령에 지원이 명시된 단체 외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2016년부터는 사업비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공표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시행합니다. 한편 당진시의 올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민간단체당 많게는 2,500만 원에서 적게는 150만 원, 총 65개 단체에 3억 4,1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렇듯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일정 부분 단체 운영 또는 각종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전체 예산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 또는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체육회와 보훈단체의 경우 유권 해석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됐으며 당진시에서도 관련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관계부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연말에 폐지되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대신해 민간이 4분의 3 이상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심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JAB 뉴스 오다솜입니다.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하나가 돼 세계와 소통하는 다문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다문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당진시가 후원하고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당진시 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회 다문화 대축제가 19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이자 당진시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번 축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체험부스와 읍면동별 홍보부스, 다문화 장기자랑 등으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식을 재현했으며 참여한 다문화 부부에게는 국제 로터리 3,620지구와 연계해 내달 초에 제주도로 리마인드 허니문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 속에 하나로 화합할 때 진정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과 시민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곳곳에서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당진일동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는 고구마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 수확된 고구마들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일동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는 지난 17일 고구마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작업이 힘들 법도 하지만 고구마를 캐는 봉사자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당진 일동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고구마 심기 가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수확하는 날인데 이 고구마 수확해가지고 우리 이제 불효뜯기 또 도우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수확한 고구마 판매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전달과 김장김치 담가주기 행사에 쓰일 예정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무려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고 하는데요.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신정수 배드민턴 협회장 등을 비롯해 선수와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00개 팀의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배드민턴 전통의 강호인 당진시는 이번 협회장기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배드민턴에 관심을 갖고 그에 힘입어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충남도가 민선호기와는 달리 이번 6기에는 도민 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적 도민 의사결정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활동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충남도가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도민을 참여시켜 선거 공약과 실천계획의 차이가 없음을 검증받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도민 배심원제는 도정의 주인인 도민이 공약 실천 계획서 작성과 확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적 도민 의사결정 수단입니다. 민선 6기 도민 배심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도민으로 구성돼 선거 공약서에 수록된 공약과 당선 후 실천 계획의 차이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도민 배심원은 도가 최근 자동응답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뽑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연령과 성, 지역을 고려해 7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각 도민 배심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앞으로의 역할 교육, 안지사의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민 배심원은 앞으로 2차례나 더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오는 25일에는 선거 공약과 실천 계획상 차이가 나는 공약 사업에 대한 실무자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에 있는 동부제철의 전기를 단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부제철은 미납된 전기요금 일부만 수납해 겨우 단전을 막았는데요. 특정 기업의 체납 사실과 단전 계획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제철 당진 공장이 전기요금의 한 달분을 납부해 겨우 단전을 막았습니다. 한전 대전 충남본부는 당진에 있는 동부제철이 3개월 동안 422억 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기 공급 중단을 예고했었습니다. 이번 한 달분을 납부함으로써 남은 2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이 남았고 한 달을 지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체납 사실과 단전 계획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부그룹의 불만을 잠재우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교감 속에 압박카드가 동원됐다는 분석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충남도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붕괴염이 있는 급경사지 안전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이라 하는데 어떻게 점검할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충남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급경사지 31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붕괴 위험 지역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준에 따른 조사로 도는 이 가운데서도 정밀 점검이 시급한 공주 영정지구와 당진포 2지구 등 두 곳에 대해 12월 말까지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발표한 가장 시급한 지역인 당진포 2지구 현장을 찾은 결과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 당진시에 확인한 결과 가장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역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급경사지 위험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시설 개선을 한 곳인데 그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 주민들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저기 섬유일접지구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저 옹벽을 또 쳐놨어요. 네. 근데 지금 당진에 2등급이 있다는 거는 저희 담당자들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뭐 또 아마 그 합계가 잘못됐는지 아마 충남도에서 밝힌 이번 조사 대상은 도내 급경사지 전체 311곳으로 A등급 15곳, B등급 172곳, C등급 115곳, D등급 7곳, 2등급은 2곳이었지만 이마저 사실일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는 충남도.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점검을 실시할지 의문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곧 있으면 예산안 제출일이 다가옵니다. 2015년도 당진시의 재정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도해드립니다. 당진 지역의 재정 여건이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방처럼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기업도 늘어나고 하면서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입이 증가폭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방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내년 세출에서 복지정책 확대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출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육성과 민선 6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세수 역시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확충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오늘의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예산군은 17일 황성봉 군수와 실무협의체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송미영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자원 등을 고려해 군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워크숍이 10월 17일에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현장 주도형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내 갈등 조정 해결을 위한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서산시는 농림어업 발전기금 융자율을 1%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림어업 경영인 등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면 2%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기금 운용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거쳐 17일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당진소방서는 17일 관내 전통시장인 당진 재래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불시 출동과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진 재래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소방차량 5대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소방출동로를 확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홍선구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전 지원 기준의 경우 개정 전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과 고용인원 50명에서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과 고용인원 20명으로 완화하고 집단화 이전 기업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파랗던 하늘에 점차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빛이 다소 흐린 상태인데요. 비 소식이 전망됩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가을비치고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14도에서 17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천안 지역 14도에서 17도의 기온을 보이겠고 보령과 부여 지역 14도에서 18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논산 지역 13도에서 17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종일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